예, 장관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의 경험이 이명박 정부로도 이어졌었으면 더욱 소중한 자산을 쌓을 수 있었네 하는 아쉬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근 의원님이 좀 말씀하셨지만 후보자의 차량 교통법규 위반이 5년간에 23건이에요. 근데 이게 평균 3개월에 한 번씩 위반을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운전할 때 속도를 좀 내기를 습관에 있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변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상당히 잘못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최근 4개월 동안에 6건의 위반이 있고, 인수위에 가셔서도 또 한 번 위반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심각한 문제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속도 위반을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나왔을 때 과태료의 체납 무려 1년 2개월이 지나서도 나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8개월 동안 압류된 적도 있죠. 그러시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압류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것인데,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싶습니다만은, 그 특정 고지가 한 6번 저희 집에 이제 등기로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등기 고지서가 다시 반송이 되는 바람에, 저희는 사실 최근에 최근에 이제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나봐 했던 것이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과태료를 한 번도 늦게 낸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요. 네. 1년 2개월이 지나서 납부한 경우도 있고요. 과태료를 제때 이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이 8개월 동안 압류가 됐던 것이죠. 몰랐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등기 고지서가 그러니까 말씀을 네. 제가 과태료를 제때 납부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죠? 그러시죠? 네. 예. 제가 이제 이것을 굳이 우리 비서진들이 이걸 목록을 가져왔을 때 설마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하겠느냐. 혹시 장관은 다른 차를 타고 장관의 후보자의 명의로 돼 있는 차를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다시 좀 점검해봐라. 근데 다 이제 본인 후보자의 문제예요? 사실은 제가 몰고 있는 차는 아닙니다. 압류된 차 경우는 제가 몰고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 중에 한 분의 직업과 관련이 됐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제 본인의 문제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많이 위반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태료가 나왔을 때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것이 보통 국민들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장관 후보자로서는 이 준법 정신에 있어서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 이외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예, 국민의 상식으로 봐서도 온당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죠? 예. 북핵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군사적 개입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환영할 말씀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2월 22일 지난주죠.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보면 합의문에 이런 게 나와요.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에서의 군비 경쟁, 북한에 대한 외부 군사 개입을 촉발하거나 육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는 명분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러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들은 이 북한 핵실험의 결과가 한반도의 군비 경쟁이나 특히 북한에 대한 외부의 군사 개입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개입의 촉발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북핵 실험 이후에 이런 그 억지 역량, 방어 역량을 이제 강화시키는 것이 한미 양국의 상당히 중요한 이제 우선순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좀 우려됐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저희 한미 양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는 그러한 그 공격적인 그런 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당사자국 간에 한미 또 미, 중러 이런 국가들 간의 대화하는 기회에 저희 측 조치가 결코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사태 진단에 관한 것이 분명해야 된다. 이게 가치 중립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대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비핵화의 문제를 보는 이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시각이 같으냐? 그렇게 보십니까?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그 자체는 다 삼국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2009년 그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이제 핵폐기 비핵화 문제와 또 북한의 안정 이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 항상 중시하면서 이것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반도 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이 중국의 경우는 더 크지 않는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제가 그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중국의 대표단이 저희 방에 왔을 때 제가 이 문제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만요. 한반도의 안정이 최우선이고 그 중에 비핵화가 하나의 관건이다. 중요한 관건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 그 위에 쭉 나온 중국의 입장을 보면 비핵화와 북한과 중국의 우호관계와 한반도의 정세의 안정에 있어서 중국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의 안정이 최우선 순위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의 사태 인식이 같은가에 관해서 조금 다른 것 같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 미국이나 북핵 불용이라는 대원칙 표명에서는 같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일련의 발언,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3차 핵실험 직후에 나온 발언, 취임식에서 한 발언, 그리고 미 국무장관의 발언, 이런 특히 어제 상원외교위원장의 발표를 보면은 미국 상원외교위원장입니다. 2013년 북한 비핵산 및 의무법에 대한 의원회의 승인이 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비확산이란 non-proliferation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사실상 북한은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상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인정하고 이제 비확산 쪽으로 가는 정책을 취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한반도의 한국의 비핵화 주장, 미국의 비확산,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의 안정, 이 세 가지에 보는 눈이 다 다른 것이 아니냐 하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분석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미국 그 사람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자주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 미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거의 한결같이 서서히 시체말로 펄쩍 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이 분명히 우선순위로 유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비확산 문제를 이란 문제와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이제
저희들한테 설명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입장이 그러다면 대외적 발표에서도 분명히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야지 2월 13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요르단 외무장관의 회담에서도 비확산, 2월 14일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통과한 법에도 비확산.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제 다자 그 군축 외교에서는 비확산의 개념에 비핵화를 포함하는 수직적 확산과 이제 수평적 확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도 부분적으로는 이제 포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서 과거에 미국이 어떤 표현을 썼는가를 다 찾아봤어요. 저는 한국 외교부도 한국 정부도 미국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지 자꾸 합리화시키고 사태의 진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공동의 대응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 점에 관해서 좀 더 면밀한 분석과 함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더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